안녕하세요. 모닝뉴스의 DJ 대박입니다. 3월 23일 월요일 아침이에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오늘 아침 기온이 7도 정도인데요. 하늘이 맑고 바람도 잔잔해서 정말 봄 느낌이 물씬 나는 아침이에요. 낮에는 13도에서 15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가벼운 겉옷 하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기상청에서 이번 주 서울 최고 기온이 12도에서 15도 사이가 될 거라고 예보했는데 벚꽃 개화도 이제 머지않았어요. 600도 법칙이라고 아시나요? 2월 1일부터 매일 최고 기온을 더해서 600도가 되면 벚꽃이 핀다는 건데 올해 서울 벚꽃은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가 될 거라고 합니다. 봄꽃 기대하면서 오늘 시장 소식 가보시죠. 그런데 날씨와 달리 금융시장 분위기는 사뭇 차갑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먼저 미국 시장부터 갑니다. 지난 금요일 3월 20일 뉴욕 증시는 한마디로 처참했어요. S&P 500이 1.51% 급락하며 6,50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이 수치가 뭘 의미하느냐?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낮은 종가예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2.01%나 빠지면서 21,647에 멈췄고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444포인트 급락한 45,57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S&P 500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했습니다. 이건 지난 6월 이후 처음이에요. 200일선은 기술적 분석에서 중장기 추세의 분수령이거든요. 이 선이 깨지면 기관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줄이기 시작하고 알고리즘 매매도 매도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4주 연속 하락이라는 것도 올해 들어 가장 긴 연속 하락 기록이에요. S&P 500이 올해 누적으로 약 3% 빠진 상태이고 다우와 나스닥은 고점 대비 조정 국면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하락의 중심에는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벌써 23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4주차예요. 지난주 금요일 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는데 바로 같은 날 수천 명의 해병대가 중동에 추가 파견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말로는 축소를 검토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병력을 증파하고 있는 거죠. CNN도 이 모순을 지적하면서 다음 수순이 뭔지 아무도 모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측 대응도 만만치 않아요. 처음으로 영국과 미국의 인도양 합동 군사기지인 디에고 가르시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이스라엘은 테헤란과 베이루트에 추가 공습을 감행했고요. 이란이 걸프만 항구와 정유시설을 공격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전 세계 원유 공급의 20%, LNG의 상당 부분이 이 좁은 바닷길을 통과하는데 이란의 해협 봉쇄로 전쟁 22일 동안 무려 4일치 글로벌 공급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건 에너지 시장에 엄청난 충격파를 보내고 있어요. 미국이 긴급 제재 면제 조치를 내려서 이란 원유를 3월 20일 이전에 선적한 물량에 한해 구매를 허용했는데 이것도 4월 19일까지만 유효해요. 단기 처방일 뿐이죠. 유가 상황 보시면 심각성을 체감하실 겁니다. WTI 원유가 배럴당 98달러를 찍었어요. 전쟁 직전 70달러대에서 출발했으니까 한 달도 안 돼서 40% 가까이 폭등한 거예요. 브렌트유는 110달러를 넘겼고요. 수요일에는 장중 한때 119달러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이달 들어 30% 넘게 급등했어요. 시애틀 같은 도시에서는 갤런당 5달러 29센트를 기록하고 있고 전국 평균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우냐면 인플레이션 재점화의 뇌관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지난 수요일 연준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예요. 선물 시장에서 이제 2027년 이전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바뀌었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올해 하반기 인하를 기대하던 분위기였는데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바클레이즈 분석이 흥미롭습니다. 올해 유가가 평균 배럴당 100달러를 유지할 경우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하락하고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0.7%포인트 상승한다고 봤어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와 맞먹는 수준의 경제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디언은 주말에 심층 분석 기사를 내면서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 그 충격이 우크라이나 때보다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NATO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폭탄 발언을 했어요.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유럽이 아무것도 안 한다면서 겁쟁이라고 불렀거든요. 트럼프 특유의 막말이긴 하지만 미국과 유럽 관계가 더 틀어질 수 있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에너지 안보 문제가 동맹 체계까지 흔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뉴욕 증시 섹터별로 뜯어보면요. 에너지 섹터만 유일하게 강세였고 나머지는 거의 전멸이에요. 기술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테슬라가 특히 많이 빠졌습니다. 금요일이 분기 만기일이기도 했거든요. 쿼드러플 위칭이라고 불리는 주가지수 선물, 옵션, 개별 주식 선물, 옵션 4가지가 동시에 만기되는 날이었어요. 이런 날에는 평소보다 거래량이 폭증하고 변동성이 커지는데 지정학 리스크까지 겹치니까 더 극심한 매도세가 나온 겁니다. 반면 방산주와 원전 관련주는 지정학적 프리미엄을 받으며 상대적으로 견조했어요.
자, 국내 증시로 넘어갑니다. 코스피는 금요일 5,780선에서 강보합으로 마감했어요. 이번 주 초반에는 2.7% 급락하며 5,700선이 위협받기도 했는데 다행히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여전히 하락이에요. BOFA,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란 사태 이후 코스피의 급등락 패턴이 전형적인 버블 국면의 모습이라고 진단했어요. 시가총액이 GDP의 2배를 넘어섰다는 것도 과열 신호라고 봤고요. 한국형 공포지수인 VKOSPI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물론 반론도 있어요. 이란발 조정으로 단기 과열이 해소됐고 코스피는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코스닥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어요. 삼천당 제약이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섰고요. 원전 모멘텀을 받은 건설주들이 폭등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3.1% 오른 10만 9,600원에 마감한 게 대표적이에요. 에너지 위기가 역설적으로 원전주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에너지 자립이 다시 화두가 되면서 원전 확대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어요. 환율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금요일 1,500원 60전으로 마감했어요. 이틀 연속 종가 기준 1,500원대를 기록했는데 이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뉴욕 여객 시장에서는 금요일 1,504원 70전까지 올랐어요. 1,500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심리적 충격이 큽니다. 달러 강세에다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 그리고 유가 급등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전망까지 겹치면서 원화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수출기업 입장에서 환율 상승이 좋을 수도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으로 제조업 전반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분석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현재가 단기 고점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러한 전쟁 장기화 여부에 따라 유동적이에요. 크립토 시장 가볼게요. 한마디로 피바다입니다. 비트코인이 68,820달러로 2.58% 하락했어요. 시가총액이 1조 3,8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더리움은 더 크게 빠져서 3.36% 내린 2,082달러. 이건 몇 주 만에 가장 큰 하루 낙폭이에요. XRP도 3.04% 하락한 1달러 39센트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정말 놀라운 수준이에요. 10까지 떨어졌습니다. 극단적 공포. 역사적으로 이 지수가 10 근처까지 내려간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예요. 주식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도 15로 극단적 공포 구간에 있고요. 시장 전체가 패닉 상태라는 뜻입니다. 비트코인 차트에서 데드 크로스가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50일 이동평균이 200일 이동평균을 하향 돌파한 건데 기술적으로는 추가 하락 신호입니다. 하지만 반대 측면도 있어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유출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건 장기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 후 콜드월렛으로 옮기고 있다는 의미예요. 극단적 공포 속에서 누군가는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워런 버핏의 명언이 생각나네요.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다만 지정학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무리한 진입보다는 분할 매수 전략을 권장드립니다. 부동산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주 국토교통부가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어요. 전국 1,585만 가구 대상인데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평균 17% 넘게 올랐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로 동결됐지만 2025년 서울 아파트값이 거의 9% 가까이 급등한 게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예요. 보유세가 최대 42%까지 늘어나는 가구도 생겼다고 합니다. 5년 만에 최고 상승폭이에요. 가장 비싼 아파트 순위는 여전히 청담동, 한남동, 반포동, 성수동이 차지했고요. 삼성 레미안의 경우 월세가 보증금 7억 원에 월 350만 원 수준이라고 해요. 공시가격 열람기간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니까 내 집 공시가격 꼭 확인해 보시고 이의가 있으면 의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거니까요.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도 짚어드릴게요. 미국에서는 기존주택 판매와 신규주택 판매 지표가 나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도 발표되고요. 유럽에서는 3월 제조업 PMI 속보치가 나올 예정이에요. 국내에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고 3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 속보도 나옵니다. 이란 전쟁 상황과 유가는 매일 체크해야 할 최대 변수예요. 오늘 시장 포인트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이란 전쟁 4주차. 트럼프의 작전 축소 검토 발언이 실제로 이어질지가 이번 주 최대 관건이에요. 만약 휴전 신호가 나오면 유가와 글로벌 증시가 동시에 급반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 S&P 500의 200일선 이탈 이후 추가 하락 여부. 오늘 밤 미국 시장 개장이 중요합니다. 반등하느냐 추가 하락하느냐에 따라 단기 방향이 결정될 거예요. 셋째, 원달러 환율 1,500원대 장기화 가능성. 한국은행의 시장 안정 조치와 외국인 투자 흐름을 잘 살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방어적 포트폴리오 운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금 비중을 높이고 에너지와 방산, 원전 같은 지정학 수혜 섹터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어요. 급하게 저점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회를 엿보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더 자세한 시황 분석은
janejiunyoung.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업다운 대박 채널도 구독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가 이 채널을 더 많은 분들께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참, 미국 쪽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면요. 지난주 쿼드러플 위칭데이 때 거래량이 평소의 2배 이상이었다고 해요. 3월, 6월, 9월, 12월 셋째 주 금요일에 4가지 파생 상품이 동시에 만기되는데 이번에는 이란 전쟁이라는 초대형 악재와 겹치면서 패닉셀링이 나왔어요. 기관들이 분기 말 리밸런싱을 앞두고 위험 자산을 대거 줄이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분기 말 포지션 정리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단기 변동성에 대비하셔야 해요. 그리고 연준 관련해서 한 가지 짚어드리면 지난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강조했거든요. 유가가 이 수준을 유지하면 다음 CPI 발표 때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는커녕 추가 긴축까지 고려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이미 이런 우려를 반영해서 장기 금리가 오르고 있고요. 국내 기업 실적 시즌도 슬슬 다가오고 있어요. 4월부터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데 환율 급등의 영향이 기업 실적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건입니다. 수출 기업은 환율 효과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지만 원자재 비용 부담도 동시에 커지거든요. 업종별로 엇갈린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주 재밌는 뉴스도 하나 있었어요. 기상청에서 벚꽃 개화 예측에 600도 법칙을 활용하고 있다는 기사가 화제였는데요. 2월 1일부터 매일 최고 기온을 누적해서 합이 600도가 되면 벚꽃이 개화한다는 경험치기예요. 서울 기준으로 올해는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벚꽃이 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개나리가 활짝 피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시장이 아무리 험해도 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벚꽃 구경 계획 미리미리 세워두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 주부터 공시가격 열람 기간이 시작됐으니까 부동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고요. 이의가 있으면 4월 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무려 60여 가지 행정제도에 활용되니까 꼼꼼하게 챙기셔야 해요. 그리고 환율이 1,500원대에 진입하면서 해외여행이나 유학 비용에도 영향이 크죠. 환전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분할 환전 전략을 추천드려요. 한꺼번에 큰 금액을 바꾸기보다는 나눠서 환전하면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하나 흥미로웠던 건 골드 시장인데요. 금 가격이 안전자산 수요에 힘입어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지정학 불안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금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포트폴리오에 금을 일부 편입하는 것도 현 시점에서 합리적인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국내 일정 중 주목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서울 주요 대학교들이 신학기를 맞아 캠퍼스 채용 박람회를 열기 시작하고 있어요. 취업시장에서도 방산과 에너지 쪽 채용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시장 환경이 변하면 유망 산업도 변하니까 구직 중이신 분들은 트렌드를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엔딩곡은 우리 KINOSING의 따끈따끈한 최신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어제 나온 곡이에요. 월요일 아침부터 무거운 소식이 많았는데 음악 들으시면서 잠시 마음의 여유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힘든 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폭풍이 지나면 맑은 하늘이 오듯이 시장도 반드시 회복의 시간이 올 겁니다. 이번 주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DJ 대박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만나요.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 체크하고 갈게요. 한국 시장이 3시 30분에 마감되고요. 오늘 밤에는 마이크론 실적 반응과 함께 미국 시장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도 나올 예정이에요. 경기 지표 하나하나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니까 오늘 밤 미국 시장도 주목해주세요. 자, 진짜 마무리합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해요. 과도한 공포에 휩쓸리지도 일시적 반등에 흥분하지도 마시고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 차분하게 시장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분석은 janejiunyoung.com, 유튜브는 업다운 대박 채널에서 만나요. DJ 보리와 함께하는 모닝뉴스, 오늘도 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엔딩곡 듣고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하세요. 세 번째 일을 위해서 반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이 높이에서만 네가 보여 용기야 뭐